이번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섭섭한 얘기 두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옥시라는 회사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우리한테 사과를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또 미국한테는 저렇게 약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지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부 이동영 차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옥시라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 내놓은 이메일 사과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게 왜 문제인가요? 사과하긴 한 거잖아요. 예, 지금 문구를 잘 보시면은요. 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중간 밑으로 내려가 더 보면요. 네. 그동안에 네.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여 네.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자, 이 대목에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심 어린 사과는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데 네. 검찰 수사가 강화되니까 이제서야 사과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네. 이 피해자들이 영국 네. 본사에까지 찾아가서 그토록 면담을 요청했지만 네.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제 밝힌 그런 내용에서 경청? 당신들이 언제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줬지? 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습기 세균 재료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걸 가습기 몇 방울 넣었죠. 그러나 거기에 독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14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분들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영국의 다국적 기업은 달랑 이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그것도요, 네. 어제 그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네. 본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네. 홍보 대행사를 거쳐서 기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냈다거나 찾아갔거나 이런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제 옥시라는 그 영국 회사가 그 살균제를 세정제를 만들었고 그거를 직접 팔기도 했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우리의 유통회사를 통해서 팔기도 했잖아요. 국내 유통회사는 국민들 앞에 고개를 대표가 나와서 직접 숙였습니다. 옥시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사 끝나고 이제 재판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과 진실에 비춰볼 때 좀 사소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앵커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영국의 어떤 사법제도와 네. 그다음 한국의 어떤 사법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게 문화가 완전히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옥시의 어떤 사과문 보면 있죠. 당신들 피해는 생기면 배상을 하겠는데 네. 우리의 영어로 막 wrongdoing 네. 잘못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네. 이게 영국이나 영미법 체계하에 사는 사람들은 네. 이 사건이 결국은 법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법정으로 간다면은 법정에서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우리는 우리 좀 전에 뭐 롯데라든가 사과했다 그러는데 왜 옥시는 사과하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네. 사법제도의 전통이고요. 아, 그러면 예. 우리는 이제 결론이 나기 전에 사과한 것이 판단에 좀 참작이 되고 영국에선 그렇게 사과를 하면 봐라 인정하는 거다라면서 그것 때문에 유죄가 더 강하게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I am sorry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네. 그게 그 문제가 있지만은 네. 결국은 그리고 지금 네.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사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미국 잡지를 보거나 뭐든지 소송에 관련돼서 보면요.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네. 그 담당 변호사 네. 또는 대변인 네.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네. 당사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이게 제가 옥시 편을 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정서에서 볼 때는 옥시의 지금 태도가 대단히 불만족스럽겠지만 네. 이거는 저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좀 우리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네.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 생각은 결국 법정에 가서 보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가 다뤄질 것이고요. 영국에서도 민사소송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영국 법원이 같은 사안을 비슷한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더라도
14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 때문에 고통을 이 시간에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책 위에서는 옥 씨의 이런 선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다. 사과문이 아니고 입장 발표문이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그동안 360일 동안 1인 시위를 통해 사과하고 피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옥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대화? 그렇게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24시간 텐트 농성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옥 씨였다. 무슨 대화란 말인가? 회사 정책이 뭔가? 감추고 지우고 조작하고 매수하고 부인하고 그런 행위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살인자다. 감옥에 나가라. 진짜로 피해자 가족 격앙된 모습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저 피해자 가족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본사까지 가서 시위를 계속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저 시위를 포함해서요, 361번이나 옥시 측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졌는데도 단 한 차례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건물 저 뒤에 보일 배경으로 보이는 게 영국 의사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옥시 본사 앞에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네. 한 차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영국과 다른 문화가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를 이용해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광고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업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영업을 해왔고 네. 하지만 유독 피해 배상에 있어서만 손해배상에 있어서만 유독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제도를 적절히 피해 나가고 그리고 영국 문화를 내세우는 듯한 저런 자세는 네. 한국에서 장시간 동안 영업을 해왔던 거대 기업의 자세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겁니다. 일단요. 자,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만 인도계 영국인으로 보입니다. 인도인으로 보입니다만 그 서울 대표의 사장께서 말씀하기를 조건 없이 일단 50억 원을 기금을 기탁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5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네요. 그때 그 2014년도에도요.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 서울지사 대표가 국감에 출석을 해서 네. 우리가 뭐 큰 잘못을 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경 관련된 기금으로 네. 내놓겠다라고 해서 50억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네. 실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50억 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네.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자 이런 데 쓰여달라는 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저렇게 50억 원, 100억 원씩 이렇게 내다 보면은 국내 세법상 세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13년이면 벌써 3년 전 국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처음 꺼냈고 아마 이듬해 일단 50억 원을 우리 환경부에 기탁한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로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여기서도 배상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인도적 기금을 기탁한다.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마 네.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옥 씨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서로서 아주 못마땅한데 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법문화적인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네. 저걸 사과를 쉽게 끌어내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독성 물질이 있는 그 케미칼, 그 화학 물질은 SK케미칼이 만들었고 그거를 옥시가 샀잖아요. 지금 관건은 SK케미칼이 독성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시거나 숨 쉬면서 들이마시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붙이는 게 당연한 의무일 거고요. 그걸 들었다면 옥시도 합당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수사를 통해서 가닥이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SK케미칼 쪽에서는 네. 우리는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상세하게 그 독성 내용을 판매하기 전에 알려주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 옥시 측에서는 우리는 그 같은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워낙 오래전 일입니다. 이 물질이 처음 SK케미칼에서 만든 때가 1994년이고요. 옥시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때가 2001년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양측이 실제로 문서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것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저분이 옥시의 행정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로부터 독성이 있다는 행정적인 보고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옥시의 화학자나 연구자보다는 일단 행정 담당자가 소환됐다는 것, 이 수사의 흐름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SK에서 그 말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옥시라는 화학약품 제조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안에 엔지니어들, 네. 그러니까 화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SK에서 그 통보를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네. 어떤 이런 물질을 들어갈 때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옥시 자체가 네.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라든가 네. 검찰에서는 이 물질이 과연 그 당시에 옥시가 이 제품을 제조할 때 과연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원료에 대해서 옥시 측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가, 이걸 갖다가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그 국정감사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PHMG라는 이제 긴 이름의 화학물질인데 이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일단 SK케미칼에서 물건을 살 때 옥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옥신각신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과 SK 측, 죄송합니다. 옥시 측 서울대표의 얘기 국정감사장 대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PHMG가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SK케미칼이 이 물질을 거래할 때 MSDS를 여러분들이 교환해야 돼요. 안 하면 불법이에요. I do not know, and we had not received any such document directly from SK Chemicals. Therefore, we did not have an idea that the product we were selling could be harmful for the consumers. 제가 저 청문회 장면을 과거 동영상으로 쭉 오늘 오후에 봤더니 부임한 지 한 1년쯤 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저 대목에서 좀 문제를 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법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제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조 회사가 네.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입증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네. 그런 규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옥시 본사에서는 이미 그 한참 이전부터 자기네들이 저것보다 더 심하거나 덜하거나 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자기네들이 독성 실험을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제품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고 시판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는 2011년 돼서야 저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 제품을 만들었던 옥시 측에서는 네. 한국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서 마음껏 저런 위험한 물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 제도를 네. 아주 자기 편리할 때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가요, 가습기 사용자가 폐질환을 계속 입으니까 추정을 해봤더니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옥시 측에서는 과연 그럴까 반박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실험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는요, 이런 독성 물질과 실제로 가습기 사용자 사이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거 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원이나 검찰, 국회나 이런 쪽에 제출을 할 때 네. 이 내용은 싹 빼놓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이 실험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이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이 새끼를 뺀 어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15마리를 실험을 해보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쏘이고 나서 네. 확인해보니까 13마리의 태아가 이미 숨져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반박하고 싶어서 아니겠지. 아니라고 우리가 입증하겠어 하고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맡겼더니 이거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모른 척하고 이거는 쑥 캐비넷에 숨겨놨던 거죠. 그렇죠.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는 연구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 보고서 나왔군요. 그렇죠. 다른 실험 보고에서 낸 거죠. 그랬더니 네. 이때는 교수의 개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건인데요. 네. 그 결과 이 사망하고
이 가습기 살균제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이 됐다고 옥시 측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A 기관에서 인과관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싹 입싹 씻고 B 기관에서 나온 관계 없다고 한 것은 다 활용했다 그 얘기인데 알고 봤더니 실험을 했던 교수한테 공식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정황이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사안 자체,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자체에도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진 옥시 측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아주 강도 높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아마 그 법원이 한국과 영국에 있는 두 법원이 이제 동시에 이 문제를 민사와 형사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영국 본사의 책임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군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건가요? 이 서울 한국지사와 영국 본사 사이에 이런저런 수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흔적이 좀 나온다는 게 이게 검찰 수사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검찰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시 본사,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 쪽에서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생한 한국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네. 검찰에서 일부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봐도 네. 한국에 나와 있는 해외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본사의 지시 없이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네. 검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영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의 어떤 지시 내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고 영국 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뭐 처음에 전 제 생각에도 이런 큰 다국적 기업이 독성분이 있다는 걸 알고 했을 리 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고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초기 상황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수사가 진행돼야 되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서울에서 그 큰 문제가 되니까 영국 본사에서는 어떤 일이냐 좀 보고 좀 해봐라 그리고 좀 잘 대응해봐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영국 본사의 책임 묻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네. 사안 자체를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국 본사에서는 이 은폐와 어떤 사안을 조작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명백한 증거만 갖고 얘기해야지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 감정적인 대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요상원 변호사. 일단 한국과 영국 법원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대응한 것 같은데 영국 법원을 상대로 영국의 법원에서 영국의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서요. 네. 그 영미에서는 있죠. 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네. 실제 입은 손해이상은 배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근데 영미에서는 있죠. 네. 여기다 윤리적 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네. 실제 손해 외에 가해자의 어떤 그 도덕성 이 부분도 이 피해자에게 주는 그 영향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진짜 손해가 우리가 네. 피해 입은 게 100만 원이다. 네. 근데 징벌적 배상은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라,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네. 이 손해배상은 1000만 불이었지만은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3200만 불, 그러니까 350억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네. 영미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네. 기업들이 어떤 윤리적인 그 경영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옥시처럼 큰 회사들일수록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제 큰 배상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초기에 과연 알고도 그랬는지에 대한 그 악의성 같은 게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영국과 우리의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분에는 좀 미흡한 그 기업의 대응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할 것 같은데 그 법과 제도의 차이에 대한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일단 옥시 얘기는 그렇고요. 폭스바겐이라는 독일의 아주 거대 자동차 기업, 즉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역시 혼돈이 좀 많았습니다. 구재영 차장. 네.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이제 합의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자동차 이 디젤 차량 60만 대 가운데 일부를 폭스바겐이 재매입을 하고요. 아, 중고차를 다시 사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서 그 연비를 좀 속였다 이런 그렇죠.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한 48만 대 가량을 재매입을 하고요. 네. 또 그 차를 이용했던 소비자에게는 네. 약 10억 달러 이상의 이렇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이 조 단위 돈이 될 텐데요. 48만 명한테 본인들이 원한다면 되사주고 어쩌면 이게 현찰로 570만 원도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의 디벨트에서는요. 네. 이 소비자 1인당 5천 달러를 배상하는 방안을 네. 이 미국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폭스바겐이 미국 법원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배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제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도 옥시하고 좀 비슷한 게요. 네. 지금 가장 미국에서 첨예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폭스바겐 본사 임원들이 이 자동차의 결함을 이미 알고서도 계속 방치했느냐. 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이게 아마 미국에서 소송 들어가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배상, 네. 천문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아까 우리는 징벌적 배상이 없지만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이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런 거죠. 폭스바겐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고 시동을 켰을 때는 배기가스가 아주 깨끗한 척으로 나오다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도록 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시험관도 속이고 국가도 속이고 소비자도 속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험 조건을 속였죠. 그렇죠. 시험 조건을 정상적으로 도로에 달리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주 매연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실험실 내에서 네.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 판매에 사용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에서 손해배상 들어오면은 네. 제 생각에는 피니티브 데미지가 아주 엄청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1조 원 이상의 현찰을 쓰겠다고 합의는 되어가지만 그건 그거고 별도로 법원의 재판은 계속되는 거죠. 예. 고위직이 알았다면 더 높은 사람이 알았을수록 그 징벌적 배상 액수는 훨씬 더 커질 지금 가능성이 폭스바겐 독일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하면 제가 좀 하지만은 네.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네. 지금 본사의 고위 임원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언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랬겠죠.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미국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이동희 차장.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대수가 좀 작을 뿐이지 우리 소비자도 문제가 있는 차를 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대수만에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이 네. 계획서를 한 장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아, 예. 가지고 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이 자기네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네. 요새 통상 한 줄 보고서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네. 일부 환경에서 도로 주행을 하면 네.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거 아니에요?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리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 정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딱 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 국제적으로 입증이 됐고 네. 스스로 독일도 인정했고 그러니까 고위층에서 알았다고 증언도 나오고 그래서 현찰로 배상까지 하겠다는 게 미국 내에서 움직입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건 좀 차이가 있네요. 그게 미국은요. 네. 어떤 개연성이 있으면은 네. 일단 책임을 묻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손해의 모든 책임의 입증 책임을 말하자면 손해배상에 제기하는 원고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잘 알고 이런 문제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클래스 액션이 집단 소송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 같으면요. 몇 사람이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지금 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일차, 수입차 중에 독일차, 전부 다 이게 다 독일차잖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고 13%의 우리나라 안에서 굴러다니는 13% 외제차는 폭스바겐 차인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비중 있게 다뤄줘야 할 차인데 이런 것 역시 또 문화의 차이, 법률 시장 또 재판부의 또 사법 문화의 차이 결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저렇게 차가 문제가 생기면 차를 안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의 차가 이제 안 팔리니까 배기가스 문제로 차가 안 팔리니까 엄청나게 세일을 했습니다. 한 대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깎아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은 뭐 불매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안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금 다르게 좀 국내에 나와서 좀 신기하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영국의 옥시, 독일의 폭스바겐, 또 미국과 한국, 또 영국과 한국 이 사법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소비자의 마음에서 찜찜한 것만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동영 차장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패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